지금 미국과 중국의 이런 뭐 이 충돌 때문에 지금 메이드 인 차이나가 지금 거의 힘을 못 쓰고 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글로벌 지정학적, 지경학적 요인으로 해서. 그런데 이렇게까지 나름의 선전을 했던 것은 0.6% 수출한 것은 딱 두 가지 요인으로 정리가 됩니다. 3대 품목에 대한 수출 증가가 전반적인 수출을 이끌었다. 그 3대가 전기자동차, 리튬 배터리, 그다음에 태양광. 예. 그러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 한번 보면 작년에요. 일단 전체 중국이 자동차 수출이 한 522만 대 정도 수출을 했어요. 이게 이제 전년 대비 57.4%. 예. 그런데 조금 자세히 보면 이 522만 대 중에서 전기차만 보면 한 177만 대 수출했어요. 지금 우리 비아디도 들어온다고 하잖아,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전년 대비 67.1% 증가했어요. 전기차가 어마어마하게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중국 자동차 수출의 세대 중 한 대가 전기차 팔고 있다. 이게 이제 확실하게 중국이 다른 업종의 제품에 떨어지는 것을 받치고 있다. 두 번째가 이제 리튬 배터리죠. 뭐 이것도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 아실 것 같고. 그다음에 태양광. 이 세 개 품목이 일반적인 우리가 일반 무역에서 중국 수출을 그래도 0.6%를 유지하는 가장 1등 공신이었고, 두 번째가 지금 말씀하셨던 뭐 알리 테무인데, 저는 그걸 이제 네 마리 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마리 용이라고 하는데 알리익스프레스, 시인, 테무, 그다음에 틱톡 샵입니다. 이게 지금 아마존은 계속 지금 좁혀가고 있거든요. 저는 사실 우리나라 두는 게 아니라 지금 미국 시장에서 이 네 마리 용이 어떻게 지금 미국 시장을 지금 하고 있는지, 이로 인해서 미중 간에 어떤 충돌이 일어날지 그걸 관심 있게 보는 것들이요. 예. 그래서 지금 미국이 지금 정신이 없긴 한데, 지금 이 네 마리 용 자체, 네 마리 작은 용 이 자체가 지금 데이터 안보 이슈, 그다음에 너무 저가로 가기 때문에 이 덤핑의 문제. 그래서 지금 미국 하원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최소 면세 기준이라는 것도 아마 지금 사실 폐쇄를 시키되 지금 한 800불인데 여기에 대한 것들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건 이제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렸던 이 네 마리용 해외 직구가 수출이 증가했다라는 거죠. 좀 보면요, 2023년도에 데이터를 보면 확인이 드러나죠. 우리 돈으로 한 440조 정도 수출에 무역액이 일어났습니다. 이것도 무역이니까, 직구니까. 이게 이제 전년 대비 15.6%인데 이 해외 직구로 수출한 게 한 339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년 대비 19.6%. 중국이 역으로 수입, 중국 사람들이 한국 화장품을 직구로 구했다 이런 것처럼, 그거는 한 101조밖에 안 돼.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이 네 마리 용이 440조를 팔아 제끼면서 또 같이 이제 힘을 받쳐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 두 개가 수출을 이끌어왔다. 그러니까 이거 아니었으면 수출은 완전 마이너스가 됐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도 계속 지금 올해 양해수도 방향성이 결국은 지금 말씀 이 전기차, 그다음에 배터리, 태양광의 부분들은 더 키우는 작업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근데 수출이 중국 경제 GDP 성장에 그다지 큰 기대를 하냐? 지금 구조상에서는 쉽지는 않다. 어쨌든 이 정도 유지를 해주기는 바란다. 근데 이 품목의 전환이 확실히 일어나고 있다. 폴 크루그먼 교수가 이제 절약의 역설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중국의 소비자들이 너무 절약을 해서 소비가 잘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중국 상황이 그렇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 우리가 최근에 끝난 춘절 소비를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조금 우리가 들여다보자고요. 네. 지금 매체에서도 지금 중국이 조금 이제 소비 회복이 되려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조금 보면 이게 이번에 한 지금 8일, 공식은 8일인데 정부에서 돈 좀 쓰라고 해서 전날 9일 날을 유급 휴가로 해서 한 9일이요. 그러니까 역대로 가장 긴 춘절 연휴예요. 네. 9일이요. 요번에 한 4억 7,400만 명이 여행 갔다고 그러죠. 그래서 뭐 이게 뭐 전년 대비는 당연히 늘어났을 거고, 코로나 있기 전 대비도 한 19% 늘어났어요. 늘어난 것 같아. 얼마를 썼느냐? 우리 돈은 한 118조 원을 썼어요. 이것도 전년 대비 뭐 기저효과니까 당연히 뭐 많이 늘어났고, 2019년 대비도 한 7.7% 증가했어요. 1인당 소비도 지금 뭐 얼마나 썼느냐, 이 기간 동안 우리 돈은 한 25만 원 정도 썼어요. 1인당. 이것도 한 전년 그러니까 대비 늘어났고, 또 코로나 2019년 대비 늘어났는데, 문제는 이게 왜 늘어났냐? 일단 저는 세 가지로 분석합니다. 첫 번째, 일단 긴 연휴다. 네. 두 번째, 여행 보상 심리, 못 가는 심리, 계속 여행 가고 싶은 건 당연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지방 정부의 소비 쿠폰을 많이 날렸어요. 쓰러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있는데 조금 이제 들어가서 보면, 그런데 이게 아직 소비가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가 회복되기 힘들다라고 보는 이유는, 일단 이게 늘어나는 것은 일단 말씀드렸던 소비 쿠폰이 많이 늘어났고,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데 특징들을 좀 보면 지금 이야기하는 게 대부분 다 이게 서비스 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 산업들은 늘어났는데 실상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이제 내구재, 그러니까 경기 부양의 효과가 큰 뭐 가전, 뭐 가구, 자동차 요런 것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요게 안 늘어나고 있다. 네. 플러스 부동산 소비도 말할 것도 없고. 예를 한 들어볼게요. 요 기간 안에 이 중국인들이 이제 하이난을 많이 간단 말이에요. 하이난을 가는데 면세품 판매를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면세품이 얼마나 팔렸느냐라고 이제 라고 봤을 때 뭐 한 30만 명이 갖고 많이 이제 뭐 했는데 뭐 물론 하이난에 있는 뭐 하이코라든지 뭐 이런 뭐 사냐 정부에서 돈을 풀었긴 했지만 1인당 구매 금액이 한 155만 원 정도 썼어요. 우리 많이 썼네라고 하는데 이게 전년 대비에 16% 감소했어요. 전년 대비도 16% 감소했어요. 돈을 정부가 많이 해서 전체적 볼륨은 커 보이는데 1인당 쓰는 돈은 줄었다. 그러니까 화장품도 옛날에 좀 더 좋은 거 사는데 약간 좀 싼 걸 좀 사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개인들이 쓰는 돈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지금 데이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전반적인 볼륨은 회복 단계는 있지만 아직까지 소비는 안 올랐다. 서비스 산업은 회복 단계 됐는데 내구 소비재는 아직까지 멀었고 그다음에 부동산 소비는 아직까지 더 이제 심리적으로 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이 절약의 역설이라는 게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돈을 안 쓰니까 돈을 저축을 한단 말입니다. 돈이 민간 저축이 꽤 높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그 돈이 기업들이 돈을 빌려가야 되거든. 그래서 그 기업들이 또 기업에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기업들 자체가 돈을 안 빌려간다는 거죠. 예, 안 빌려가니까 결국 경기가 안 돌아. 그럼 경기 침초로 돌아가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기업들 누가 빌려가냐면 국영이랑 민영이 빌려가줘야 되는데. 그래서 민영 기업들 제가 많이 말씀드린 게 5, 6, 7, 8, 9라고 했죠. 민영 기업들이 중국 전체 세수의 50%, 53%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수출이 보여도 한 58%를 민영기업이 하고 있고 중국의 GDP의 60% 이상을 이제 민영기업이 하고 있고 우리가 혁신 이야기하고는 혁신도 똑같이 민영기업이 한 70% 이상 그 7이라고 하는 거. 8은 우리가 실업률 다 민영기업들이 하고 있어요. 80% 이상. 중국 그다음 9가 이제 중국 기업 수에서 한 95% 이상이 다 민영기업이 5천만 개가 되니까 이게 안 살아나면 결국 지금 중국 경제가 이제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에서 이제 동의를 하고, 그다음 저도 강조를 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근데 중국 정부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금 돈 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돈 쓰라고 자꾸 쿠폰을 쓰는 거고. 그래서 조금 최근에 데이터를 한번 좀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말에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협의 통화량 M1 통화량이 약간은 이게 이제 기업 활동을 보여주는 건데 조금 반등을 하고는 있어요. 이게 지금 얼마 정도 되냐? 한 70조 위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경 3천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년동 6% 증가가 됐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제조업도에서 조금 움직이는 거는 같다. 움직이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지금 일단 과잉 생산한 거 그다음에 지금 소비가 지금 안 되니까 계속 물가는 하락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디플레이션 우려가 계속 나오는 거. 이 사이클이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한 가지 관과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바로 타키투스의 함정이거든요. 그럼 소비를 왜 안 하느냐? 그러니까 이는 시장의 주체들이 불신이 아직 강하다. 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산불이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니까 이 한 번 신뢰를 잃어버리면 정부 신뢰를 잃으면 믿지를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그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느냐가 지금 관건인 것이고 그래서 이 신뢰의 붕괴를 회복하는 게 이제 아마도 이제 올해 이제 양해나 그다음에 이런 뭐 지금 뭐 또 잠시 후에 중국 주식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겠지만 새로운 증감 주석이 나와서 지금 교체되고 하는 부분에서 조금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들이죠. 소비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곧 양해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아직까지도 신뢰 회복이 되려면 지금 조금씩 회복 단계지만 내구 소비재 부동산 가려면 아직 시간이 걸린다. 네. 그러면 지금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중국 그 소비자들이 어떠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 그럼 첫 번째가 일단 중국 전체 소비의 지금 한 60%의 중국 그러니까 가계 자산의 60% 정도가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이 지금 불안불안하고 뭐 부동산 뭐 요번에
이제 1월 달에 이제 보면 뭐 1선, 2선 도시를 약간 이제 회복 단계가 좀 있지만 거래도 좀 일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 뭐 2, 3선 내려가면 또 심한 곳은 뭐 한 20, 30% 떨어진 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동산에 대한 자산가 60% 들어가 있는 부분에서 일단은 지금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좀 벌써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다음에 중국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한 2억 2천만 명 정도 됩니다. 네. 2억 2천만 명. 그러면 이제 가족들 포함하면 뭐 한 6억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중국 소비의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 주식을 한다는 건 돈이 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주식 우리가 알겠지만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CSI 300 지수 같은 경우도 뭐 상하이 선전에 있는 가장 시가총액 높은 기업들인데 지금 많이 떨어졌죠. 그 지수를 보시면 지금 2021년도 고점이 지금 한 5,200 정도 됐을 텐데 지금 제가 오기 전에 보니까 지금 한 뭐 3,600, 700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죠. 그다음에 뭐 작년에 중국 상위 100대 기업 매출이 전년 대비 약 15% 감소했어요. 뭐 지금 뭐 MSCI 그 우리가 그 신흥급 편입 지수된 중국 기업도 주당 순이익 한 6% 정도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이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두 개 가장 핵심인 부동산하고 이 주식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동일 소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개 중에서 그럼 어떤 걸 해야 되느냐? 부동산 요번에 이제 우리가 지난 2월 20일 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중국 주식 관련 우리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년물 APR을 지금 낮췄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뭐 한 0.25 퍼센트 포인트 지금 인하를 했는데 이건 이제 뭐 부동산을 경기 부양한 5년짜리니까 주택을 사라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수치로 나타나려면 한 6개월 이상 시간차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건 바로 이게 안 나타난다. 그 사람 입장에. 그럼 지금 할 수 있는 건 결국은 뭐예요? 주식이에요, 주식. 그죠? 그럼 주식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질문하신다면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주식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소비가 일어납니다. 그냥 쿠폰을 써서 돈을 써라 한다고 해서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 중국에 2억 2천만 명의 있는데 개미가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를 또 들어봐야 되거든. 그 안으로 또 들어가 봐야죠. 그럼 크게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혹시 그 올해 2월 우리 얼마인데 2월 초인가요? 이 중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이 기린 사진 한 장이 떴습니다. 그거 혹시 기사 본 적 있는지? 거기 보면 이제 기린을 멸종위 보호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 댓글들이 전부 다 기린만 보호하지 말고 우리 개미도 좀 보호달라고. 중국에서는 개미를 안 하고 이제 부추란 말을 쓰거든요. 지우차이란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폐쇄를 계정을 그러니까 블로그 그러니까 그런 이제 웨이버를 이제 폐쇄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이제 인도 대사관도 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만큼 상황이 안 좋은데 그러면 중국에 있는 이런 개미들이 어떠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떠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느냐를 또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일단은 지금 중국은 너무 투자 수요는 제한적인데 신규 발행되는 공급되는 기업들이 너무 많아.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그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자, 2023년도에 중국에 4대 거래소가 있잖아요. 4대 거래소가 있는데 새롭게 상장된 기업이 2023년도에도 한 300개가 넘어요. 예. 이것도 지금 근데 이게 한 65조 원이 좀 조달했죠. 예. 이것도 나름 줄인다고 한 건데 좀 줄어든 건데 근데 여전히 한 3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은 뭐 철저하게 검증을 안 하면 결국은 손해는 투자자들만 보게 되는 구조다라고 이제 개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두 번째가 중국은 증시 상장이 된 좀비 기업들이 너무 많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정리 안 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중국 개미들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제가 한번 만났던 이번에 출장 가서 만났던 투자자가 이제 이야기를 막 중국 주식 이야기를 하는데 막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막 속에 싸움 이야기를 저한테 막 소연을 다 하는데 중국에서는 한 번 상장은 영원한 상장이야. 기업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야. 미국을 봐라.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매년마다 한 200~300개씩 퇴출시킨다는 거죠. 그런데 중국은 지난 20년 넘게 합쳐서 한 200개 정도 폐지됐을까 말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좀비 기업들이 일반 투자자들이 알 수가 없는 거고 결국 그러니까 손해의 몫은 누구한테 간다? 그건 투자자들이 다 지게 돼 있다라는 것들이죠. 또 하나가 이게 퇴출 안 시킨 이유가 국영기업들, 특히 국영기업들, 이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채권자, 투자자, 정부가 다 끼어 있기 때문에 안 시킨다. 이게 칼을 안 대면 안 된다.
이해되시죠? 이게 이제 그들의 생각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아까 제가 그럼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그러면 지금 부동산은 시간차가 필요하다. 할 수 있는 거는 지금은 어쨌든 주식을 부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증감이 증권 감독이 주소까지 수장을 교체를 했고 지금 주식 관련돼서 지금 시진핑 주석한테도 보고를 하는 단계 이런 지금 메시지가 나오는 게 지금 그런 시그널인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야 좀 관심을 가지려나? 그러니까 이런 시그널을 던지는 게 이런 개미들의 이제 이런 고민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를 지금 이제 파악하고 가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중국 정부가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주식 시장을 구식 시장에 대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사실상 미중 갈등 때문에 중국 기업들의 실적이 실제로 좋지 않아서 결국 그런 것도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게 지금 우리가 결국 지금의 미중 관계 부분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기업.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상반기 1분기 상반기는 우리 투자하시는 분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라. 근데 하반기는 결국은 이제 좀 상승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일단은 예전 종목으로 본다면 일단 소비자가 일단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그다음 부분에서는 중국이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지금 전기차, 뭐 배터리, 태양광 이런 부분에서는 계속 실적 베이스가 좋기 때문에 이런 거고 전체적인 지수로 봤을 때는 정부가 살리는 측면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미국이 때리고 있는 분야를 넘어서 내수 시장 기반에 있는 부분에서 주식을 반등하고 심리적으로 투자자를 하는 것에서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일어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전체적인 지수의 포인트에 조금은 변화, 또 우상향 부분들은 분명히 이제 중반을 지나 하반기 갈수록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전체가 무너지는 판국에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지금 신규 상장하는 부분에서도 매우 까다롭게 이제 새롭게 이제 우칭이 들어왔기 때문에 있을 것으로 이제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조금은 조금 템포를 낮춰서 보는 게 맞고, 저는 주식 지금 부양책 부분에서는 조금 더 관심 있게 보고 성장 부분을 조금 높게 보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